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원의 중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좌표. 이때 뭐 반지름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중심좌표가 1,a 반지름 제곱이 뭐 a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 값이 마이너스 3 되는데요.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죠. 뭐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가 되겠고, 반지름 제곱이 9가 됐으니까 반지름은 3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원 방정식의 일반형 형태, 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이런 형태, 일반형에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형 딱 만들어 놓을 텐데, 이 표준형 부분들에서 중심좌표 a, b 반지름 r입니다. 반지름의 음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의 방식 구해갈 때 m x-x1 플러스 y1 직선 방식 만드는 공식이죠. 이런 형태에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울기 3 주어져 있고요. 좌표 자체가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 자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y는 3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뭐 문제의 형태를 좀 보니까 좀 이항시켜가지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놔야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패턴에 해당하는 공식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뭐 절대값 부분들은 살짝 좀 장난쳤는데요. 이렇게 해놓아야 좀 보기 좋은데, 좀 일부러 좀 바꿔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쁘게 좀 처리해 줬고요. 2x-11 이런 범위들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사이가 되겠고요. 그럼 전체에다 그럼 또 11을 좀 더하기해서 6 그러면은 11 더하겠습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x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8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걸 좀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그럼 8-3에서 5에서 또 마저 하나를 또 더 빼야 되겠죠? 양수 숫자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4개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안 되면 뭐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4, 5, 6, 7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해서 4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맨 처음에 이렇게 절대값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부를 좀 바꿔 써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식 쓰는 모양,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5x-5, 4x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요, x를 좀 이항시키면 되죠. x, 그럼 이항시키면 거의 곧바로 좀 답형태가 되는군요. 그 다음 1-x, 2x 마이너스 처리되면 또 이항시키게 되면 3x가 되겠고, 이 부분도 이항시키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x값도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뭐 수직선을 좀 안 그려도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고 곧바로 5보다 작습니다. 그냥 무난히 풀이 범위 표시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들이 그러면 1, 2, 3, 4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모두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에다가 6에다가 그러면 10이 되는 건가요? 합은 1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1차 연립 부등식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풀이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대신 뭐 부등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꼼꼼하게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 모양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는 0보다 작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런 범위가 이제 2부터 7까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뭐 2차 방정식을 좀 잠깐 좀 떠올리면요, b는 0 이렇게 했을 때 근이 2하고 7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때 이제 뭐 a값 b값 구해서 더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는 거죠. 두 근의 합 9입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게 해주면 b인데 2, 7이 14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하게 해주면 뭐 정답 23 이렇게. 원래 뭐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똑같은 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연결돼 가는 거니까 서로 이제 이론들을 좀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이제 뭐 효율적인 풀이가 무엇이냐 이런 거 좀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뭐 최악의 풀이는 뭐 이게 좀 근이니까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뭐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해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이거 P라고 했을 때 중심좌표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OP기를 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이때는 이제 무작정 중심좌표를 찾는 것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삼각형인지를 좀 먼저 좀 알아가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좀 구해보면요. 1제곱, 그럼 1이 되겠고, 여기도 1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럼 2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BC 길이를 제곱하게 되면 X좌표 차이가 2니까 4가 되겠고, Y좌표는 4 차이니까 16이 돼서 20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A 길이를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차이가 3 나는 건가요? 3제곱 9 되겠고, 그 다음 Y 차이도 3 되니까 9 이렇게 돼서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숫자 보이시죠? 숫자 보이시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18 더하기 2는 이꼴 20 이렇게 되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BC 길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A, B, C 이렇게 됐을 때 BC 길이가 이제 빗변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직각삼각형이 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그 부분들은 당연히 BC의 중점에 있겠죠. BC의 이제 중점을 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B좌표, C좌표 있는 이제 중점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0,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처럼 되겠고, Y좌표는 3, 마이너스 2에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바로 외심 거리가 되는, 뭐 거리가 좀 같아지는 그런 되겠죠. 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들하고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루트 2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거리 같다. 이 좌표를 몰라서 A, B 해가지고 뭐 PA 길이, PB 길이, PC 길이 열심히 이제 루트로 해가지고 길이 같다 해서 이제 구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센스 있게 일단은 뭐 삼각형 부분들이 어떤 삼각형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다면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해가면 조금 더 쉬운 풀이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D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했고요. AC를 지름으로 하는 중심의 좌표를 이제 A, B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절차가 좀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뭐 A, B 좌표를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 2대3이면은 왼쪽으로 두 칸 더 가는 거죠. 2대3 이런 형태. 그럼 이제 간격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같은 간격에 해당 이걸 보면 이제 C가 되겠고요.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좀 무엇을 좀 질문 던졌냐면, 근데 갑자기 이제 AC를 이 부분들을 지금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심 좌표는 그러면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A점 좌표가 1,3 되어 있고 B점 좌표가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게 지금 간격이 아까 지금 이렇게 좀 같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기 중심하고 B의 이제 중점 좌표가 A가 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뭐 A 플러스 2 해서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1입니다. B 플러스 1 해서 또 2로 나누면 3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A점 좌표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B점 좌표는 6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0,5 이렇게 구해가는 거겠고 합하면 5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좀 이게 좀 AB의 외분점 자체를 구하고 다시 또 중점 구해서 이렇게 처리해 갈 수도 있는데,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해 가는 거니까 좀 더 수월한 풀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대3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길이 자체를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해서 풀면 쉽다라는 거 뭐 거듭 강조해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점 A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 좌표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주어져 있고 A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A에서 이때 H라고 했을 때 H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직선이 이제 Y는 이꼴 2x-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선 기울기가 2니까 AH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겠고, 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죠. AH 직선식 이렇게 좀 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좌표는 2,6을 지나니까요. x-2 플러스 6 처리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7 되는 건가요? 7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이제 이제 2x 마이너스 3하고 2분의 1x 플러스 7하고 해서 마이너스 뭐 교점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항시키면은 2분의 2에다가 더하기 하니까 2분의 5x가 되겠고, 여기 이항시키면 1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x좌표는 그러면 약분하고 4가 되겠고요. x좌표가 4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대입하면 8에서 3을 빼는 거니까 y좌표는 5에서 4,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5번이 좀 답이 있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수선해봐 이렇게 그었으니까 두 직선이 뭐 수직 관계 이렇게 됐으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점 A, B에 대해서 A, B의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L이라고 하겠고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가는 게 수직이등선식을 좀 구해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두 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A, B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먼저 중점부터 구해줘요. 중점을 구하게 되게 되면 3, 마이너스 3, 5에 되니까 2에다가 1 되겠고 6에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뭐 중점을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B 기울기도 구해야죠. AB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8분의 1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게 되면 우리가 이거 이제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2배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처리해서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 구해야 되니까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있고 제로 놓고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루트 4, 1, 5가 되겠고 0, 0,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유리해지면 뭐 5분의 루트 5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1번이 좀 답이 되거나 그런 내용. 뭐 일단 뭐 수직이등분선 방정식만 구해가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으니까 중점 기울기 구해서 다시 수직 용어에 다 담겨 있죠. 수직 이등분 이런 얘기가 용어에 다 담겨 있으니까 중점 기울기 그래서 이제 수직 기울기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니까 너무 좀 수직 이등분 구해가는 부분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용어 조금 생각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점 ABC를 곡지점으로 삼각형에서 A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뭐 ABC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뭐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두 직선 AB, AC를 구해서 뭐 거리 같은 점의 자치 이런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AD 기울기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제 변길이 AB, 이제 A 대 B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그럼 먼저 AB 길이를 구해가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B 길이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5제곱에다가 12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럼 이거 뭐 1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제곱을 하게 되면은 좌표 차이가 3제곱이 되겠고 Y좌표는 3, 7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13대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라는 B점하고 2, 3이라는 점을 13대 5로 해서 크로스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와 18분의 이렇게 처리야 되는가요? 와 숫자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5, 6,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6, 30 맞죠? 26 아이고 숫자가 크니까 좀 낯선데요. 18분에 처리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얼마가 됐습니까? 39에다가 5, 25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4가 되는 거니까 약분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인가요 또? 그럼 9분의 2 처리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가 되는 거니까 9분의 7 해서 이제 D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면 AD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A점 좌표 마이너스 1,7을 써놓고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좌표는 뭐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2 빼기 1 했으니까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9분의 7에서 7을 쭉 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9분의 7분의 9분의 7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으니까 뭐 7을 약분하면 되죠. 9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9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지금 또 그럼 이제 9를 좀 아마 곱하기 하는 개념이 되니까 1 마이너스 9 해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산이 조금 이제 진행돼가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일단은 뭐 각이등분선 형태가 됐을 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 A 대 B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변길이를 구해서 13대 5입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이 사실에부터 좀 출발한다는 거. 숫자 자체가 좀 분수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뭐 또 기울기 그런 분도 여전히 이제 분수를 들고 해서 조금 불편한데 뭐 이론 자체가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또 가미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착실하게 연산해서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11명이 남고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뭐 반개수 구하라 이런 얘기죠. 반개수를 x라고 하게 되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5x 플러스 11 이게 이제 학생 수가 되는 거죠.
학생 수 이렇게 돼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명씩 배정하면 방이 2개 남습니다. 방 2개가 남고 나머지 방들을 쭉쭉쭉 채워오겠고 이 2개 방 남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x-3개의 방이 되겠고 1개 또 2개 이렇게 방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방이 꽉꽉 채운다 이런 얘기니까 7명씩 배정하니까 7에 x-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방에는 이제 최소 1명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7에 x-3에도 되고 2에도 되겠죠. 뭐 여기 이제 마지막 채워주면 7명까지 채워갑니다. 여기서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x 3, 7이 21 플러스 20 이런 형태인가요? 그럼 5x 아이고 마이너스인데 이 봄이 세나면 큰일 나죠. 5x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x 3, 7이 21 그럼 뭐 마이너스 14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2x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 뭐 31이 되는가요? 이쪽은 또 그럼 또 2x 해서 크다 해서 2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x 값이 이제 2분의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방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뭐 31, 2분의 31이니까 15.5잖아요. 15개까지 되겠죠. 15개까지 됩니다 라고 해서 방 개수 15개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뭐 나오는 그런 내용 그래도 좀 흔하게 출제되는 그런 문제형이죠.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열심히 좀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식을 스스로 세워가는 부분이 낯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방 2개가 남습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좀 잘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 또 비고 여기는 이제 뭐 얼마든지 좀 찰 수 있는 거겠고 여기까지 이제 꽉꽉 채워야 되겠고 그 다음 2개는 비우고 이렇게 여기 좀 상황 이해를 해가는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게 되면 무난히 좀 식이 세워져 가는 거니까 상황 이해하는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한 번은 좀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뭐 출제에 자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좀 헷갈리는 요소가 담겨 있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1차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설명드렸으니까요.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3개의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제 m값을 모든 상수 m값을 골고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선 3개가 되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안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좀 평행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직선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만들어지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조사하면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되겠고 두 번째 거 기울기는 2분의 1 되겠고 세 번째 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m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이 둘이 뭐 절대로 같아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평행한 부분이 등장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m 값은 그럼 이제 3을 좀 곱하기 하니까 9가 되는 건가요? m 값 자체가 이제 하나는 또 이렇게 큰 숫자 딱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 또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또 m을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들 딱 좀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한 점 만나는 거니까 또 연립방정식 열심히 해야 되겠죠. x-2y는 1 이런 부분들을 하고 3x 플러스 y는 이꼴 0인가요? 3x 플러스 y는 0? 이런 부분들 하고 뭐 아래식에 이제 2배 해서 열심히 또 더하게 해주면 되겠군요. 아이고 7x는 그럼 1 이렇게 되니까 x값은 또 7분의 1 아이고 숫자가 왜 이랬습니까? x값이 7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y값은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돼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결과들을 마지막 시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7분의 m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 3배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분의 9 되겠고 는 더하기 1은 이꼴 0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러면 7분의 m 이꼴 2양 시키면서 이게 좀 7분의 2가 되는 건가요? 7분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m 값은 그러면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값들이 좀 이렇게 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값들을 좀 어떻게 보냈을까? 곱하기 하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가 좀 하나 이렇게 소가 되는 거니까요. 전체는 이제 마이너스 3, 9, 27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평행입니다. 뭐 일직선입니다. 요 사실 자체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좀 심각한 것들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부분들에서부터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직선이 두 원의 넓이를 모두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중심을 싹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앞에 주어져 있는 직선이 중심을 좀 지납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원방식 정리해서 중심좌표를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x-2의 제곱 정리가 될 것 같고 y-3의 제곱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4 더하기 9 여기서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심좌표 2,3만 좀 잘 구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그럼 y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b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중심좌표 마이너스 b, 0 이렇게 구해놓는 부분들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주어진 것부터 이용하면 되겠죠. 2x 플러스 ay 더하기 3은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2 대입하면 4가 되겠고 3 대입을 하게 되면은 3a 되겠고 플러스 3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렇게 해서부터 좀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a 값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을 하게 되니까 3a는 마이너스 7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 값 마이너스 b를 좀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b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y가 0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0 처리되는 거니까 뭐 b 값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 b 좀 구했는데요. 이때 뭐 둘을 좀 곱하기 하라 이래야 되는가요? 마이너스 3분의 7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기 해주면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7 해서 a, 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2분의 7 이번에 좀 답이 돼가는 그러네요. 이게 좀 대단한 거 아니죠. 원넓이 2등분한다, 중심질한다 라는 부분들이 되고 일반형 형태 나온 거 열심히 표준형 형태로 정리해서 중심좌표 찾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직선에다가 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그냥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이 그 다음에 원과 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접선 방정식은요 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쳐줄 때 좌표 x1 y1 이렇게 줘줄 때 접선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이제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학습이 또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뭐 중심하고 이제 점하고 또 연결해서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두 점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 구하고 다시 뭐 좌표 집어넣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가는 게 좀 좋겠죠. x 플러스 2y는 5 근데 이제 빼기 5는 이렇게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원하고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풀이가 좋겠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무엇하고 같습니다.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또 주어진 원방식도 정리해야 되겠군요. x-3의 제곱 되겠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9, 4, 13에다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일단 뭐 중심 좌표가 뭐 3,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요. 뭐 열심히 좀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루트 1, 4, 5에다가 3 대입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거리를 구해가는데요. 그럼 이게 루트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9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좀 루트 1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또 제곱해서 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럼 36에서 5배에다가 13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5, 3, 15 이렇게 됐으니까 65가 되는 건가요? 6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그럼 5에는 이제 65-36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a 값은 5분의 9, 5에서 3 빼는 거죠. 그럼 5분의 그럼 29해서 결과를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숫자가 좀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연산 못할 건 아니죠. 5분의 29 구해가는 그런 내용. 접선과 관련돼서 이제 재미난 표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 기억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 학습 좀 제발 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시험 장소에 이걸 뭐 다 만들어 푼다는 것은 시간과의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좀 학습돼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한다. 이 부분들은 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원방식 정리해 줬고요. 중심 좌표 3,-2 부분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서 그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 이용한 풀이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원 하게 되면 원
문제를 풀게 되면 특히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 풀이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형태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평행이면 뭐 x좌표의 기울기 b들이 같아야 되니까 2분의 k-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같아야 되겠고 1분의 12분은 같지 않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로 처리해 가면서 k제곱 마이너스 k는 2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k 값은 뭐 또 양수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k 값은 그러면 2입니다라고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k2를 대입해주면 x 마이너스 y는 10 이런 직선식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x 마이너스 y는 1 이런 식이 좀 골라요. 2x 2가 되는데 2y 이렇게 돼서는 이런 식이 하나가 있겠죠. 어떤 부분 좀 이용할까요? 뭐 하나 좌표를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쪽 거에서 그냥 좌표 하나 구하죠. 뭐 그럼 1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 좀 구하고요. 아랫부분들을 이용해서 풀면 루트 4 더하기 4가 되겠고 10을 대입해주면 20 오고 그럼 20-19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제 2루트 2분의 19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 유리하게 되면 4분의 19 루트 2해서 4번이 답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평행 이런 부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b 형태에 갖다 처리해서 뭐 구해가는 거겠고 뭐 값이 뭐 두 개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양수라고 주어져 있는 부분대로 돼 있으니까 그 대신 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될 때는 어느 점을 해서 이제 이렇게도 구하든 이렇게도 구하든 뭐 어느 또 점 좌표를 좀 바꿔서 구하든 뭐 항상 똑같은 거 해야 되는 거니까 편리한 점을 이렇게 하나 좀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선택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해가고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뭐 공식으로 돼 있는데요. 굳이 뭐 공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특정한 점을 찾아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을 풀 때는 k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k에다가 k에다 2를 대입해주면 5x 2를 대입 여기 0 되는데요. 2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2에서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x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수직입니다 라고 돼야 되니까 여기가 좀 잘못됐군요. 여기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k값이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수직입니까? 물어봤습니까? 기울기 조사하는 거죠. 기울기는 뭐 4분의 1이 되겠고 주어진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 처리되면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수직이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니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k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면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죠. k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x, y,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k가 들어갔지 않으면 3x 마이너스 2y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를 보게 되면 0, 0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좀 연립방정식 형태를 좀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되겠고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위쪽 식에 이제 2배를 해주면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x에 5x 되겠고 2배 해주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되니까 x값은 2가 되겠고요. x값이 2를 대입하면 5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져서 y값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을 지난다 라고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특히 뭐 세 번째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준비해야 될 그런 중요 이론이니까 철저하게 좀 잘 알아서 식을 좀 해석해가는 부분들에 다음에 좀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평행이냐 그다음에 뭐 수직이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주어진 조건들 뭐 대입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수 k 겟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는 1.4로 계산하라. 아주 독특한데요. 알겠습니다. 원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을 좀 그려보게 되면 반지름이 3인 원을 열심히 그었겠고 직선 뭐 열심히 좀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어졌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사이에다가 뭐 직선을 좀 그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반지름이 3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지 않아도 뭐 이게 기울기가 이건 45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3 되니까 직각되니까 3 되니까 이 길이는 뭐 볼 것도 없이 3루트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들을 K 이렇게 처리해서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루트 2분의 K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3입니다 라고 해서 K 값은 뭐 3루트 2에서 처리해가도 되겠죠. 그래서 뭐 플러스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될 거니까 뭐 K 값의 범위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여기 사이 범위에서부터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1.4 가르쳐 준 거죠. 정수 개수 이렇게 개수 때문에 그러면 1.4를 해서 이제 대입을 해서 곱하기 3, 40이니까 4점이 되겠네요. K 값은 마이너스 4점이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좀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이 또 아주 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0이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원을 좀 그려가는데 반지름이 K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에도 Y 절편 부분이 좀 K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만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좀 이렇게 더 멀리 떨어지게 그려야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이걸 채로 놓고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루트 2분에다가 3 마이너스 k의 절대값 부분들 하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죠? k 절대값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반지름이 K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런 형태를 해서 이 거리가 좀 더 멉니다 라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절대값이 두 개가 돼 있는데요. 설마 K값이 3보다 크진 않겠죠? 반지름이 3보다 크게 되면 원을 좀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그려야 되겠고 반지름이 3이면 어떻게 되죠? K값이 3이면 똑같은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겠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더 만나게 더 큰 값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K값은 3보다 작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양수로 좀 풀리겠고요. 루트 2를 좀 곱하게 해야 되는데 요 값이 K값이 0보다 크다면 지금 우리가 뭐 직선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Y 절편 부분이 K니까요. K값이 양수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루트인데. 그럼 루트 2 플러스 1 K 부분들이 3보다 작다 처리되겠고 나누기 하면서 이건 또 유리화가 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여기가 0.4가 되는 거예요. 1.2 그럼 K값은 1.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좀 생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또 K값이 또 음으로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원이 좀 사이즈가 좀 크게 그려져야 되죠. 원이 좀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는 좀 크게 그려져서 접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K값이 음수 나오는 이런 걸 좀 상상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K 풀리겠고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K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양식했으니까 크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K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유리할 때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숫자가 2.4에다가 3 곱하기 어이구 이거는 뭐 K값이 엄청 큰데요. 이런 작은 원이 아니라 엄청 더 큰 원이 되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절하게 되면 K값은 아까 범위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2보다 좀 크고요 1.2보다 작습니다 라는 그런 형태에서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K가 또 반지름인데 그렇죠. 이거 의심스러운데 K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원이 사라져가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개에다가 0 빼고 1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5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풀이는 당연히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접근해가는 부분들 그리고 뭐 주어진 모양들은 좀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주 많이 심각하게 관여된 거 아니니까 원들을 좀 살짝 좀 그려가면서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요소들을 좀 가미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1사분면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C1하고
여기에 외접하고 X축에 접하는 건 C2가 있습니다. 그림 모양 알겠습니다. 중심이 모두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G1 중심 좌표는 좀 쉽게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X축, Y축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되는 이런 원이라는 것은 Y는 이꼴 X 위에 중심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3X-4Y 플러스 1은 이꼴 0 하고 Y는 이꼴 X 하고 교점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3x에다가 y에다가 뭐 x를 대입하면 4x 더하기 1은 이꼴 0 되는 거니까 x 값이 1 이렇게 되니까 중심 좌표가 이제 1,1이라는 걸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C2 중심 좌표는 모르니까 A, B 넣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반지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원가의 관계는 중심 연결에 가는 게 키포인트죠. 중심 연결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림 모양에서 이제 이 길이가 맨 처음에 A였는데 여기 반지름 1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모양 됐을 때 여기 이제 A-1이 되겠고 여긴 또 B-1이 되겠죠. 반지름 빠지니까 여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니까 중심 좌표 반지름이 B였으니까 B 더하기 1 해서 이런 모양이 좀 얻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 중 하나 됐죠. 중심 연결해서 하면서부터 우리가 좀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B-1의 제곱에다가 A-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할 때 뭐 4b는 이렇게 처리해서 A-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중심 좌표가 A, B가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3A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은 이꼴 제로입니다. 이런 관계 제로입니다. 이라는 관계식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4b 부분에다가 3a 플러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소거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5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5 이렇게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4b가 이렇게 되니까 16이 되니까 b 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중심 좌표가 그럼 이제 5,4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5,4 해서 요 기구에 뭐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위치관계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관여가 돼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이 중심이 y는 이꼴 x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잘 처리하는 부분들 요거 조금 신경 써서 처리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과 원과의 관계 문제 풀어갈 때는 중심 연결하는 부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연결하겠고 중심 좌표 놓게 되게 되면 이 길이가 1, 2 이렇게 빼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 풀어가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정확하게 좀 지금 체크해 주는 부분들 메모해 가지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세 점을 곡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직선이 넓이를 좀 이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 그렇습니까? 직선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m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m 플러스 3 y 마이너스 3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m에 대한 항등식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요, x 값이 마이너스 3, y 값이 3 이렇게 이것이 0,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지나는 그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m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m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나올 리가 없죠. 마이너스 3 이 부분들이 B하고 좀 연관성이 있죠. 우선 뭐 우리가 이제 직선을 이제 A, B, C, 5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간다면 이 B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뭐 BC의 이제 중점을 AC의 중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점을 AC의 중점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그럼 어떤 절차가 되겠습니까? 뭐 더하기해서 8에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는 5, 마이너스 되니까 4에 2 해서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b점 좌표 이제 마이너스 4,3 이렇게 쳐야 돼서 이제 이 둘의 이제 뭐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4에서 3 빼니까 7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 기울기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 m 값은 7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주어진 직선 방정식 맨 처음에 이걸 좀 이렇게 m에 대한 항등식 이론을 들어서 요 해석하는 부분들이 아주 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내용. 역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게 뭐 일치가 안 됐으면 이제 문제는 뭐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점 중에 하나를 지나는 거니까 중간에 이제 중점에서 이제 이등분하는 넓이를 좀 이등분하는 선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을 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두근의 차가 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순서상이다.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부분들은 이게 좀 뭐 제곱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쳐야 되겠고, 제곱했으니까 뭐 64 뭐 이런 부분 되면 되겠죠. 근과 계수 관계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a 제곱에다가 플러스 4b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는 이꼴 1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좀 얻어지죠. 아이쿠, 근데 이걸 뭐 다 찾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a 값이 1 이렇게 되게 되면 b 값은 그럼 15보다 작다 되니까 1, 이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1 대입했으니까 b는 1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1, 2에서부터 14까지 이렇게 좀 다 나오는 건가요? 아이쿠, 이게 좀 그럼 이제 14개가 얻어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럼 a 값이 2가 되게 되면 빼니까 b 값은 4를 빼니까 12보다 작다 되니까 2, 또 1, 2 해서부터 쭉 가게 되면 이번에는 11까지 해서 11개가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계속 이거 조사하는 건가요? 그럼 b 값은 9를 빼니까 7보다 작다 해주면 3,1에서부터 6까지 해서 6개가 생기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면 16 되니까 더 이상 얻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20에다가 31개 해서 순서상 개수는 31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과계 생각해서 뭐 아이고 두근 차에 해당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부분되면 뭐 곱셈 공식 해당 요식만 좀 떠올리면 뭐 금방 해결되겠군요.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자연수니까 뭐 순서상 개수니까 차분하게 뭐 제곱 부분에다가 뭐 1, 2, 3 이렇게 좀 대입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C1과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C2가 있습니다. 5에서 C2에다가 접선을 쫙 그었고요. 만나는 교점 중 양수인 점을 AB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림 설명 열심히 했군요. 이때 이제 아이쿠 AB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접선하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수선을 그었을 때 뭐 직각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뭐 큰 틀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길이가 이제 5에다가 수직이면서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여기 A 만나는 A 지점이 있는데 직각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가 공통으로 해서 여기는 뭐 반지름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죠? 어떤 관계겠습니까? 닮음인 관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5대 2, 그럼 5분의 2를 곱하로 쓸까요? 그러면 1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가볍게 5분의 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의 2배를 한 부분들이 뭐 AB 길이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AB 길이는 그러면 2배의 5분의 2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가볍게 5분의 4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닮은 관계 모양이 된다는 사실들, 뭐 수선의 발만 좀 긋게 되면 뭐 당연히 접선해서 그은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1번 마지막 문제.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뭐 매우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는데 아주 좋은 깔끔한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